2018년 10월 7일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다시 하세요. 2018년 10월 7일 사람 ING 연극살롱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연극 살롱 시작할 건데요. 오늘은 저희가 당신만이라는 뮤지컬 드라마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뮤지컬 드라마 한 편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을이라서 제가 인생의 가을을 맞이한, 그리고 겨울을 인생의 그 처음 시작부터, 그러니까 여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맞이한 한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당신만이 연극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할까 되게 이렇게 좀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 처음에 나왔던 그 부부의 그런 문제 제기는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마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 버스 정류장에서 그 제사를 가지고 싸우는 그 장면이 저는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우리 세대 얘기가 아니라서. 네. 그랬지만 어쨌든 그 뒤에 부분으로 계속 가면서 내용이 이제 그 부부, 어쨌든 부부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유쾌하게 마무리된 것 같고, 그리고 그게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더라고요. 그 부부만의 그런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이 마지막에 느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몰입하기 어려웠는데 끝에는 제가 몰입을 했었고요.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있는 드라마, 뮤지컬 드라마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뮤지컬 드라마를 보신 소감, 소회를 이제 돌아오면서 이쪽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이쪽부터 선생님부터 돌아오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친근감을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공감을 많이 했어요. 보면서 울다가 그러면서 정말 의미 있게 봤던 것 같습니다. 맞는 거야. 공감하는 게 맞는 거야. 저는 오늘 좀 너무 길었던 거, 제일 기분 나빴던 거, 자리가 너무 불편했다는 거. 이거는 내내 이 뮤지컬인지 뭔지가 장애 요소가 됐어요. 자리 때문에. 그리고 내용은 생각보다 2시간 10분은 너무 길었고, 내용이 나쁘지는 않았고 참신한 것보다는 그냥 우리 부모 세대에서 볼 수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우리 부모님들, 아버님과 어머님의 모습, 우리 어리면서부터 계속 봐왔던 거라 뭐 특별하게 공감을 해야 된다, 공감을 안 해야 된다기보다는 봐왔던 거를 저기서 또 보내 하는 거. 그런데 이제 뒷부분에서는 배우가 연기를 너무 잘했던 잘했어. 부분이 놀랐던 부분이 몇 군데 있었다는 거. 근데 전반적으로는 자리가 너무 불편했어요. 저 왼쪽 라인은 저기 2번 카메라를 한 번씩 봐주시고요. 이쪽 보시면 2번이잖아요. 이쪽 라인은 저기 1번 카메라, 2번, 3번. 그거 좀 이 방송 중에 살짝 넘었으니까 좀 감안 좀 해주세요. 네. 오늘 연극을 보러 가면서 지방에 올라와서 이제 가서 보면서 느낀 거는 자리 불편한 거 플러스 사운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는지 의사소통이 전달 자체가 잘 안 됐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좀 아쉽다는 것보다 불쾌지수가 좀 올라간 거는 짜증나는 장면들이 좀 많이 있던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두 가지 씬에서는 그래도 좀 마음이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따가 다시 한번. 저는 자막이 안 될 때는 옆에 일본어도 나오고 영어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를 봤다가 일본어 못 알아듣겠고 하여튼 그랬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사운드가 그게 극장인데 이런 사운드를 극장에서 내는구나 싶어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웠긴 했었어요. 그렇지만 이 무대가 가까이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정말 잘 볼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연기하는 모습 하나하나가 보였다는 거, 저는 거기에 되게 그런 게 좋았고요. 부부가 계속 대화를 했잖아요. 대화를 하면서 했던 게 그런 어떤 부부의 케미? 이렇게 그 부부들이 서로 소통하려고 하고 막 얘기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요새 부부의 어떤 그런 모습을 넣으려고 했던 건지, 옛날 어르신들은 사실 그런 대화 안 했을 것 같기도 한데 오히려 옛날 부분들이 그런 대화를 했을까? 요즘 안 하죠. 그래서 대화가 정말 중요한데 어쨌든 그 대화들이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 영화는 연극 끝까지 그 대화를 듣는 재미가 쏠쏠했다 그랬습니다. 이
결혼해서 그다음에 자녀를 낳고 그다음에 중년에 삶을 살다가 노년으로 가서 이제 부인과 사별하면서 이제 엔딩이 되는 건데 인생 연극이죠. 한 가족의 인생 연극을 다룬 건데 저는 그 에피소드들이 그렇게 약간 평범한 에피소드들인데 그게 연출을 되게 잘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평범한 스토리를 계속 진행되는 게 아니라 그 대사들이 되게 맛깔스러운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감각적이다. 그래서 보는 내내 좀 흐뭇했고 노래는 이 뮤지컬인데 노래가 주는 그 뮤지컬만의 그 화려함이나 실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뛰어나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는 뮤지컬이 메인이라기보다 그냥 드라마적인 요소가 좀 더 컸던 거더라고요. 주가 그냥 연극 같고 뮤지컬, 음악은 보조적인 역할을 좀 했었던 것 같아서 어쨌든 극적인 재미는 있었어요. 그리고 뮤지컬 장르로 보자고 하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내용이 후반으로 갈수록 마음을 좀 이렇게 동하게 하는 부분도 있었고 저런 마음으로 부부들이 살아가는구나. 그리고 나중에 늙어가면서 애틋해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간접 체험도 많이 하고 저는 되게 의미 있는 연극, 뮤지컬 연극이었습니다. 궁금한 의미. 저는 그 뮤지컬 내용이 별로 어렵지 않고 재밌어갖고 좋았고요. 춤이랑 노래가 많이 나와서 좋았어요. 연극 장면이. 그래서 박수 쳤어. 여기 선생님. 네, 저는 2시간 조금 넘는 그 시간이 1시간 정도는 되게 지루했었고 공감도 좀 안 되고 공감 안 됐던 이유는 보니까 이게 저희 부모님 세대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 본 얘기 또 얘기하니까. 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후반부에 조금 이제 그 연기하는 거에 좀 집중을 좀 하면서 이제 뮤지컬적인 요소보다 연극 요소가 좀 강해가지고 좀 몰입이 좀 돼서 그나마 좀 나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전반전. 저는 그냥 그러니까 참을 수 없는 불쾌감으로부터의 탈출. 네, 저 1시간만 보고 나왔는데 그것도 많이 참았어요. 한 20분 경부터 나가야지를 좀 했는데 되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기대가 막 기대하지 않고 그냥 갔는데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연극을 보면 되게 많은 다양한 감성을 자극을 하고 다양한 감정을 되게 느끼는데 여기도 정말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했죠. 불쾌감, 분노, 짜증. 네. 그렇게 보면 어떻게든 이 연극은 저한테 저 내면의 감정들을 끌어내는 거에는 성공하긴 했지만 누군가가 느끼게 하는 공감대를 느끼게 하는 데는 약간 부족함은 있었다. 왜냐하면 연극은 타겟층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지만 대중문화이기 때문에 특정 타겟층만 가지고 얘기하지 않을 수 있는 대중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은 그 대중성에서의 약간 제가 뭐 튄 걸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조금은 공감대를 높일 수 있는 다른 에피소드를 좀 넣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되게 커요.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 젊은 세대에도 유사한 부부간의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있어요. 근데 그 얘들이 적절히 잘 할 수 있었는데 너무 지나치게 비화했어. 편중되어져 있는 그리고 올드한으로 됐기 때문에 좀 저는 그런 불편한 것들이 되게 많았고 연기자들이 연기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저도 사실 중간에 물어봤어요. 립싱크야? 물어봤거든요. 그 정도로 뭔가 좀 소리가 뭐가 안 맞아서 그게 푹 빠져가지고 뭔가 느낄 수 없는 것? 그래서 저 진짜 립싱크인 줄 알았어요. 저는 이게 아니라고 해서 아닌가 보다라고 했는데 네, 좀 그래서 제가 당황스러운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근데 나중에 1시간 이후에 뭔가 좋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잘 나왔다. 네, 그래도 잘 나왔다. 왜냐면 저는 나오고 나서 대학로를 돌아다니면 차라리
제가 느낄 수 있는 더 좋은 감정들을 되게 많이 더 느꼈거든요. 아, 나가서 네. 나가서 보신 거예요? 그 나가서 그 마로니에 공원 같은 그때 본 거야? 네, 아, 그래서 그때 거기도 그때 가고. 어쩐지 나는 막 아시길래 옛날부터 많이 다녔나 보다 그랬거든. 네, 다니긴 했지만 그때 가서도 내가 또 그거 그날 그 하나는 자리에 빡빡하게 왔잖아. 네, 그 자리에 그때까지 그분들 딱 하셨구나. 사실은 그 제가 좀 감정이 정리가 된 게 그분의 그 공연을 잠깐 보면서 내가 되게 편협했구나. 내가 공감하지 못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이 아니었을 텐데라고 좀 정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역시 균형 감각을 가지고 뭔가를 본다는 건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 축구를 본 것 같지 않았어요? 전반전에 에이씨 못 보겠다고 나갔어. 후반전에 지금 축구를 난 거야. 생각해보니까 쌤이 앞에 부분을 우리가 대체적으로 왜 지루하다고 했냐면 우리 부모 세대 한번 봐왔다고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거야. 자연스럽게 지금 앞부분으로 넘어가는 네. 것 같아요. 연극에 이제 그 우리가 오늘은 그냥 앞부분, 중간 부분, 끝 부분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전반적으로 네, 그렇게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앞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 앞부분을 대체로 왜 우리 다시- 보편적으로 다루는 게 색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부모들이 뭐 우리 드라마에서도 뭐든 늘 우리 부모 세대 얘기면 딱 그거거든. 제사 얘기 뭐 마누라는 잔소리 남편은 벌어 이거는 완전히 컨셉이거든. 그러니까 남편이 나는 제일 좀 보증 쓰고. 보증 쓰는 거. 그러니까 친구 보증 새로운 지금은 거. 안 하잖아. 그렇게는. 그러니까 우리 부모 그죠? 세대는 항상 지금 그게 해. 컨셉이었어. 이게 새롭지 드라마 않았어. 일반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요소들을 그러니까 색다르지 갖다가 않아서 더 그랬나 계속 봐. 보여주는 그게 너무 이제 루즈하였던 거죠. 그런 거 같아. 네. 그러니까 그 앞부분을 한 30분 정도를 줄였으면 덜 했을 수도 있겠다. 아니면 그런 그게 대화, 너무 그러니까 길었어. 약간 이혼하고 싶은 감정을 유발하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부부로 여태까지 살았는데 나는 처음에는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준다고 여기서 난 당신이 나를 군주처럼 대해준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내가 물만 묻히고 막 물을 뒤집어 썼다 그랬죠. 그래서 물만 묻히고 내가 살았는데 그러면서 이혼하고 싶다는 그런 감정을 보여주려고 하니까 제사를 처음에 선택해가지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왜 하필 그게 제사냐는 거예요. 다른 걸로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불편했던 지점은 사실 뭐였냐면요. 이제 뻔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뒤에 가면은 당신만이라니까 뭐 모든 가정을 겪고 잘 살 거라는 해피엔딩이잖아요. 이혼이 뭐가 잘못이고 이혼이 뭐가 죄냐고. 그거는 굉장히 편협한 생각이라는 거죠. 이혼에 대해서 되게 터부시하는 각본이라는 거잖아요. 그건 되게 그러니까 지금 현대적 생각하고 안 맞죠. 네. 지금은 그런 이혼이라는 게 예전처럼 그런 어떤 굴레에 씌워진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냥 감정이 안 맞고 서로 뜻이 안 맞으면 누구나 다 그냥 헤어져 살 근데 수 있는 거고. 제가 한 시간에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건 결국 그렇게 갈 건데 라는 거죠. 이혼에 대한 터부시한, 그러니까 이혼한 사례도 있고 이혼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혼하지 않은 사례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혼 안 하는 것만이 아름다운 것처럼 비추게 만드는 것이 저는 이 연극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관점은 아니고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냥 드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의 삶에 한 인간의 얘기하는 삶, 거지. 한 부부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힘들고 그들의 어려운 삶이 순간이 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이 부부간에 진짜 견디지 못할 진짜 싸울 때는 다시는 안 볼 것처럼 하는 그 순간이지만 부부가 그 다음 날이면 다시 넘기고 그래서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을 아니야. 요즘은 안 요즘은 그래. 아니야. 우리 부모 세대는 칼로 부부는 물베어요. 칼로 물베기라고 했던 게 적용되는 어떤 사례들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오면은 이제 그게 우리 세대가 보면 무슨 헛소리를 저렇게 해. 우리 나오면서 그랬잖아. 100세 넘게 사는데 왜 무지 참고서 저렇게 살아야 돼. 나만 해도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지금 이 긴 인생을 사는데 참고 참아가지고 왜 저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게 아름다운 것처럼 묘사한 이 그거는 각본이 좀 불편하게 하지. 진부하다. 그치, 아름답다. 내용은 좀 그런 건 있어. 그치, 아름답다기보다는 그냥 뭔가를 표현하고 싶었는데 그 컨셉으로 잡은 거지,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모 세대들의 보편적인 삶 얘기. 아니면은 보편적으로 살았던 검증된, 것 같아. 그러니까 자세하게 관찰하고 싶지 않았었던
있었던 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작가가 예전에 그냥 써져 있던 그럴 수도 있어요. 그치 드라마라든지 이런 거에서 답습한 그 자기만의 생각으로 현대 사회에 만약에 그런 문제들을 뚫고 들어가려면은 본인의 느낌도 있고 본인의 그런 연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예전 걸로 그거를 답습해. 아니 그럴 수 있어. 이런 소극장에서 하는 거는 어떻게 공중파를 통해서 대중매체를 통한 게 아니라서 자기가 어떠한 어떤 두 부부의 삶의 모습을 소재로 해서 올려놨다고 근데 이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화랑은 또 다르게 그러니까- 우리 옆집 아저씨야 우리 부모님을 소재로 했어 이럴 수도 있어. 맞아요. 그래서 어. 근데 좀 어쨌든 여자 그 제사를 차리는 게 꼭 여자고 지금 남자가 차릴 수도 있는 거잖아 사실. 아직 남자가 차리는 일은 거의 없지.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런 게 난 좀 불편한 거야. 나는 그런 게 좀 싫더라고. 나는 처음 부분이 좀 지루하고 좀 재미없었다고 느꼈던 그 공감이 뭐냐면은 정말 내 같은 경우는 위에 언니가 한 10살 많은 언니가 있으면 그 세대부터 너무나 지금 현실적으로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극복해가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을 일상생활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굳이 저거를 일상생활을 여기서 또 봐야 되나? 하는 이런 지루함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인생에 약간, 이제 깊은 갈록을 느끼면서 거기서 오히려 펼쳐지는 어떤 뒷부분은 그런 내용에서 갈록보다는 소극장 와서 보는 재미를 뒷부분에서 어떤 느꼈죠. 내용이 막 이런 거보다는 소극장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재미가 그 이유는 내용하고 상관없이 괜찮았어. 사실 내용. 저는 개인기가 뛰어났죠. 어떤 연기 배우들의 어떤 이런 게 커버돼서 삶이 이런 거구나. 전혀 생각 안 하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삶에 대해서 뭐 느끼시는 거 없었어요? 자체인데 뭐 그거 느끼기 하시면 근데 우리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앞에 부분도 연세대 친구도 줘가지고 어디 어랬나? 그런 거 같아. 어머님 뻘은 아니지만 우리보다 한참 언니 뻘 되시는 분들이 이거 있잖아. 나도 겪었어. 우리 언니도 저랬어. 우리 어머 이런 거가 보이더라고. 우리 앞에 바로 어. 약간 나이 드신 어. 이제 부부가 앉았어. 정말 연세대 막 씨. 이러는 거. 그러니까 막 앉았다가 이 아저씨 불편한 거야. 맞아. 이게 자리도 불편했다. 그때는 나는 자리가 불편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졸렸다 이렇게 앉았다고 생각을 못하고 그런 부분도 내용 있었을 것 때문에. 같고 내용 때문에 저기 아저씨가 되게 힘드시구나 그 생각이 나는 들더라고. 아저씨 너무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아줌마 계속 맞아 양승 노래 그러시면서 그걸 딱 도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어쨌든 연극의 요소로 친다면은 처음에 도입 부분이 진짜 부족했다. 그 모든 연극을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내기에는 이 좀 끌고 나가는 힘이 완전 부족했어요. 중반에는 어떠셨는지. 그러니까 딸을 어쨌든 만들었잖아요. 아들을 너무 웃겼어. 늦둥이 만들어낸 그거 왜 나는 아니 그런 그리고 거가 왜 남자 많았어. 선호사상이 엄청 남자를 낳고 싶은 요즘에 완전 딸이 금인데 지금도 아들 낳으려는 집 있어 부장님.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너무 아들 선호사상이 생각 거기 차이야. 너무 근데 나타나서 나는 그래서 아까 어정현 국장님이 시작할 때 인생의 봄, 여름, 가을을 보여줬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겨울 봄이 어디 있었어 거기? 라고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들을 정도로 약간 좀 중반에는 약간 그래서 그렇지 네. 겨울이었죠. 네. 아니, 봄, 그러니까- 여름, 가을 표현한 거는 젊은 시대부터 이렇게 그치 그 인생을 비겠지. 노래했다. 그러니까 그런 진짜 그 장르가 뮤지컬 드라마라고 돼 있는 게 나는 뮤지컬 빼고 드라마가 맞는 것 같아. 근데 드라마. 그래도 그나마 노래를 해주고 이래서 우리가 본 거지. 그거 진짜 어. 드라마로 끝까지 봤으면 아마 난 안 봤을 거야. 그러려면 아, 배우의 그러면 안 봤을 수도 연기력이 있다. 굉장히 필요하지. 근데 그래서 혹시 근데 연극이 아니라 뮤지컬이 있어서 난 좋았어요. 노래 나올 때 그 사람들의 목소리로 이렇게 노래하는. 나는 오히려 뮤지컬이라고 노래라는데 생각났나? 딱 50대 이유가 좋아할 만한 것만 뮤지컬이라기보다는 그냥 노래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그냥 이거 기성세대들의 하는 어떤 거라고 걸 저는 팍 생각했거든요. 끄집고 네. 어정쩡한 랩하고 그래가지고 어정이 어쨌다고요? 불편하네. 차라리 뭐야? 뮤지컬이면 그 각본 안에서 쓴 대사를 음악으로 하는데 어떤 음악이 있는 걸 채용해서 아바의 뭐 우리가 좋아하는 그것처럼 묶은 거건 아니면은
지하철 1호선 그런 것처럼 묶은 것처럼 묶어버린 거잖아요. 그것들이 자연스러웠나라고 했을 때 약간 자연스럽지 좀 않았어요. 음악 자체가 나오는 게 다 이거 대중가요를 갖다 집어넣고 거기 개사만 하니까 아니 개사도 하고 편곡도 했어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가사를 모르겠어. 넣었을 때 그러니까 몇 곡은 괜찮았어. 몇 곡 걔네들이 하이라이트로 하는 곡들 있었잖아요. 그건 연습을 좀 했던 거고 다른 그런 것들은 거는 괜찮았는데 다른 거는 정말 나는 이게 말을 약간 조금 어? 이렇게 그냥 대사에다가 이게 맞추다 보니까 조금 뭔가 좀 조잡한 오바라서 느낌 드는 거야. 어색한 부분이 좀 어. 많은 부분이 보여요. 그게 몰라 기성 여기 앞에 계셨던 분들이 저거 뭐 그런 걸 다 좋아하던 노래들 세대여가지고. 세대여서 좋아하려면 아주 어색하고 어정쩡하고 그 제가 보기에는 그 코드에 맞춘 아니 거예요. 근데 그 노래들은요 그분 그 말한 우리가 말한 그 기성세대라고 말하는 분들이 네. 젊었을 때 나온 노래가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젊었을 때가 아니지. 그러니까는 이게 좀 근데 우리 세대도 나 잘 모르거든. 들어는 본 듯하고. 그건 나 다 아는 노래였어. 내가 나 1시간까지는 내가 다 아는 노래였거든요. 아니야 뒷부분에도 우리가 아는 노래였는데 근데 난 되게 웃겼어. 그래가지고 아 저기다가 그게 이제 우리가- 춤도 어색하게 막 왜 그거 있잖아. 춤도 아, 내가 공연장에서 이 연극을 하기 위해 춤을 입혔다라는 느낌보다는 어정쩡하게 하는 춤 있잖아. 춤을 진짜 정말 멋들어지게 춤을 춰야 되는데 아니야 어쩌면 우리가 너무 멋들어진 뮤지컬이나 그러니까 멋들어진 춤을 공연을 제가 봤을 보기에는 때 대사라든지 내용이라든지 그런 얼개가 안 맞아. 거기 코드에 맞춘 거예요. 진짜 제가 볼 나는 때는 일부러 그렇게 맞춘 그 거예요. 세대. 네, 그 세대에 맞춘 거예요. 춤을 보면서 그러면 또 말 네. 그럴 수 있다. 아 정말 어정쩡한 저 춤이 네. 그 세대에 맞는 춤이구나 네. 이렇게 봤어요. 아, 그 그 세련되게 출 수도 잘했다면 있는데 연극적 요소였구나. 그렇게 한 거예요. 눈보다 해몽이 좋네. 저도 그렇게 봤어요. 봤어요. 눈보다 해몽이 좋네. 근데 저렇게 하면 또 말이 되는데 그러면은 권장 나이를 그럼 다 표시를 해줘. 이거는 있잖아. 맞아. 우리같이 나이 이러면 사기대 같은 느낌 들거든. 50대 이거 영화처럼 몇 세 이거 있잖아. 아니, 뭐. 참고리래. 근데 좀 아니 근데 근데 재밌다고 좀 한 사람이 저는- 있으니까. 의아했던 게 되게 특이한 거야. 왜 상계국어를 갖다가 거기 자막을 넣었냐. 타켓은 일본 분명히 사람들도 타켓은 그런 거 아닌가? 50대 이상 타켓으로 만든 것 같은데 앞부분을 보면은 근데 자막을 갖다가 영어, 중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일본어를 넣어놨거든요. 이게 뭔 그러니까 거지? 외국인들이 와서 보거든요. 요즘에 그거 다 요즘 소극장에서 그러니까 뭐 소극장들이 다 영화하고 저기 여행사하고 조인해가지고 다 하거든요. 그거를. 큰일 났다. 우리나라 작품에 대한 평가를 해버리면 어떡하지 나처럼. 아 근데 그 사람들 어차피 여행 상품에 하나에 끼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여행 상품 끼어 있는 거 갑자기 그렇게 마음이 대단하게 아프네. 평가해 안 하잖아. 나 그렇게는 병 안 할 것 같아. 아니 근데 나는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 문화가 우리나라에 다르니까. 이제 어쨌든 문화를 가서 즐기러 뭐 오는 갔다 거니까. 이런 거. 그런데 이제 좀 우리나라 문화를 왜곡되게 볼 수 있지. 그러니까. 이런 당신만이라는 뮤지컬을 봤을 경우에는 이 장르로 봤을 경우에는 그렇게 우리나라 해석도 부모가 안 해. 부모가 이런 식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지. 그런 건 있을지 몰라도 어쨌든 재미없지는 않았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렇게 아니, 추천할 그리고 정도면 알겠지 않았을까? 어정쩡한 건 사실이야. 그리고 야 저거를 자막을 저기 잘 보여. 저쪽 영어라는데 저기 중국어 보이지도 않아 이쪽에서 잘. 참 어설프다. 우리는 라식 수술을 해서 잘 보이던데. 나 다 잘 보였어요 자막도. 잘 만 보였어요. 해가지고 네. 저거 아주 잘 보였어요. 저거 저쪽에는 저기 영어 중국은 저쪽 자막, 이러는 이쪽 자막. 그냥 그래서- 하나에나 집중해주지.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중반 요소는 그렇게 됐지만 내용 자체로는 나는 어쨌든 아이를 만들었죠. 근데 걔가 딸이었어요. 그래서 딸이 커서 이제 사랑을 나누는 장면이 이제 그 중반에 후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나는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얘가 사회복지사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직업이 전화를 통해서. 그런데 거기서 만났던 왠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다운증후군이야 발달장애 자폐아랑 같이 이제 사랑을 나누는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의 어떤 그런 인생에 있어서의 그런 사랑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 아이만의 그런 어떤 그런 사랑이었는데 그 부분에서 되게 저는 사실 되게 마음이 짠하고 되게
감동이 그냥 왜 이런 장면을 넣었어?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사실은 중간에. 그런데 어쨌든 마음에 감동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폐아 연기를 했던 그 연기를 너무 잘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축복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인식이 저도 아직도 만약에 그 연극 보면서 내 딸이 만약에 자폐아랑 결혼한다고 나섰다, 나는 진짜 반대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너무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진심으로 보이더라고요. 약간 얘기 듣고 나니까 더 화가 나는데 뭐냐면 왜 화가 났냐면요. 앞에 부분은 평범한 이야기로 되게 지루하게 만들었잖아요. 그 반전을 극한 아주 평범치 않은 소재로 변화시켜서 극복시키려던 건 정말 파렴치한 같아요. 그치. 근데 내용은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해. 이게 이 영화에서 이 연극에서 저 자폐아와의 사랑을 넣는 건 뭐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자폐아의 연기를 했던 그 사람하고 그 대사 내용이 너무 이렇게 뭐랄까 마음에 와닿았어.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그 어떤 다른 사람 있잖아요. 어떤 자폐와의 사랑에 빠진 어떤 한 인간에 대한 어떤 그런 관계 설정이 약간 나는 다르게 느껴지더라고. 아니 일반적인 그런 여태까지 일반적인 걸로 좀 힘들게 했는데 일반적인 걸로 극복했으면 아름다웠겠지. 아니었는데 나도 그래서 이게 그거는 좀 다르게 봐. 우리가 사실 일반적이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떤 게 일반적이고 일반적이지 않은 게 어떤 게 일반적이지 않은 거는 다 그냥 자기 본인 경험에 의한 거거든. 근데 사실 저는 그 부분에 내가 그래서 뒷부분에서 분명히 나의 눈물을 찔끔했던 장면인데 어딘지 앞부분 때문에 생각이 안 나는데 아까 그래서 다시 생각이 났던 건데 사랑에 빠진다라는 건 결국 뭐냐면 앞에 부분에 아버지 부부의 얘기는 서로의 사랑을 하고 결혼한다는 게 서로 상대방한테 뭔가를 원했던 거거든. 그러니까 남자는 특히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이런 거 해줄게 하고 제시를 하고 여자는 뭔가를 원하가 해준다 그러니까 했어. 근데 결혼을 하면 바뀌거든. 여자는 너 왜 안 해줬어? 그러면 야 이거 남자는 해주겠다는 거. 그러니까 뒤집어지는 건데 그 뒤에서 딸과 자폐아인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발달 장애인 건데. 두 사람의 사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보통 사랑을 서로 주고받고 상대한테 원하는 거를 하려는 지금의 상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여자의 경우는 이 사랑을 통해서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는 거지. 그런 사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사랑에 대한 또 다른 어떤 다른 방식인 거지. 보통 사람의 사랑이 정말 사랑이 맞나? 그러니까 뭔가를 주고받으려고 하는 사랑이 아니었던 것 같아. 그 사랑 거기서 그치. 보여주려고 했던 건 그거였었는데 어쨌든 그 내용에 그게 껴져 있는 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어. 나는 사실. 나는 오히려 그런데- 보통 앞에 부분 부부의 결혼관보다는 이 두 사람의 결혼관이 훨씬 나는 발달된 그래서 거거든. 조금 더 진보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말하면은 약간 고차원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서 나는 그게 좋았어요. 그 장면에서. 그렇지만 그 연극상에서 이 장면을 특별히 이렇게 다른 장면을 더 부각시키고 좀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 장면을 이렇게 특별하게 넣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좀 약간 어색했다는 거지, 내 마음은. 근데 그 장면을 통해서 약간 내 감정이 끌어올라왔기 때문에 어쩌면 이 사람들이 이걸 노리고 앞에 부분이나 뒷부분을 이렇게 진부하게 다뤘나 이런 생각이 난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다 그러면 미련한 거지. 진부한가 보다는 좀 너무 어정쩡하고 어설프게 만든 앞부분이 너무 길어서 그런 거야. 뮤지컬도 아니고 연극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이게 무슨 영화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히려 뮤지컬이 없었던 부분의 연기들이 훨씬 좋아. 연기 잘했죠, 진짜. 그렇지 않아? 부부들이. 그 딸과 장애인의 연기도 뮤지컬 없을 때 훨씬 낫고. 오, 너무 잘해. 안에 이필렛이 이름이 지금 계속 생각나잖아. 그분도 뮤지컬 안 했을 때 연기가 훨씬 낫거든. 그러니까 배우들이 연기력이 없는 거였는데 아까 보니까 원래 연극이었는데 뮤지컬을 새로 넣은 거라니까 어설픈 것 같아. 이거 보니까 어떤 마케팅적으로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 없는 게 훨씬 근데 연극 이 뮤지컬이 17년 2월 달부터 상영 이렇게 공연된 건데
거의 아니, 2년 더 넘었어요. 오래됐어, 더 오래됐어. 그러니까 거기 그 여기 표상에서는 시작하는 안내문 2월 상에서는 달부터. 그 아까 2017 공연장 년. 옮기는 것 때문에. 공연장에 그러니까 거기서만 그 공연장에서 했을 때가 2017년인데 1년이 넘도록 됐는데 부자연스러움이 있다는 게 좀 아쉽네요. 내가 아쉽네요. 주방이라는 거. 그렇지. 네. 그럴 수도 있죠. 어쨌든 음.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국내 배우 국내인들을 위한 건 아닐까. 아 그런가? 어쨌든 어. 아니, 그러면서 근데 이거는 제가 보는 타깃이 세대가 그 중장년 이상 되는 세대. 그래서 내가 그 궁금했던 타겟은- 거야. 아 그래서 중년층이 다 그거를 그만했어. 그러니까. 중년층이 나는 깜짝 놀랐어. 그렇군요. 그러니까 작년 이상. 그러니까 대학로의 연극을 경험했던 층들이 네. 그 타겟들이 그랬을 평소 것 같아요.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맞아, 그런 것 소재하고 같아요. 노래하고 그 그 아까도 분위기하고 얘기하셨지만 개별 배우도 연기력은 정말 뛰어났던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았거든. 정말 괜찮았어요. 그 조합이 이상했어. 아, 어쨌든 그래서 중간에 자피아 연기를 했던 그 연극 배우는 이름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자피아 역을 너무 소화를 잘했어요. 자칭 박보검. 네. 그렇지. 그리고 자기가 왜 이 여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자피아로서의 그 느끼는 그런 사랑을 표현을 너무 잘해서 나는 너무 좋았고 그리고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은지라는 여자였거든요. 그 영화 상에서는 영석이랑 은지의 그런 사랑이었고 나중에 이제 이 결혼을 승낙받기 위한 승낙받기 위한 그 엄마한테 가는 그 부모한테 허락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부모는 절대 허락해주지 않을 그 상황에 맞닥뜨린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그 상황을 넘어 진짜 금방 넘어가더라고. 중년에서 갑자기 그러니까 뒤에는 빨리 뒷부분이 엄청 빨리 오래 나이 들은 사람으로 이제 변화를 했어. 그래서 이미 얘는 결혼도 끝내고 이제 막 그런 상황으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노년을 이야기를 해요. 중간에 잠깐 이제 뭐 여러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 뛰어넘어가지고 노년의 이야기 때 어땠는지 요즘 기억에 잘 남았어요. 편집을 했으면 좋았을 듯한 느낌이 들고 한 시간 한 10분 정도만 했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 너무 길어서 그런 그거 거야. 반톤 딱 그러니까. 잘라가지고 30분 동안 나한테 참으란 뜻이에요. 아니 그거 앞에 부분만 그렇게 길지 않았으면 이거 이렇게 한 길지 시간 않거든. 대학로 갔다가 후반전에 들어왔으면은 화려한 경기를 볼 수 제가 있어요. 나가는데 못 들어온다 이렇게 말하길래 내가 정말 가소로워가지고 내가 내가 안 들어갈 거예요. 이러면서. 네 알고 있어요 그랬죠 아, 그 웃으면서. 자리가 내내 불편해가지고 짜증나긴 했는데 이건 이제 나와서 이제 우리 얘기하면서도 되게 책임질 이렇게 해보면 정말 이거는 배우 연기도 잘했지만 나는 오늘 이 영화에서는 그 부분 내가 사랑한다라는 거 사랑해왔다라는 게 정말 진짜 사랑인가? 라는 의문을 다시 한번 갖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 장면하고 틀려. 연극에서 내가 정말 지금 내 남편은 우리 결국 다 사랑해서 결혼했다 그러잖아.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지금도 사랑하니? 그러면 다시 이러보잖아. 어? 그럼 내가 사랑하는 것들은 정말 사랑이라는 걸 내가 어떻게 정의해야 되는지 생각해보고 오늘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내내 어, 내가 정말 남편을 이- 사랑했는데 뭘 사랑한 거지? 나한테 뭐 해준다 그래서 사랑해. 아니, 우리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 사랑관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아니 거야. 저는 이렇게 며칠 전에도 얘기했는데 결혼했을 때보다도 더 많이 사랑하는 거 맞는데요. 비례해서 더 많이 미워하기도 하거든요. 그게 부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것만큼 미워할 수밖에 없는. 너무 잘 알아서 아니 저 너무 잘 알아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것만큼 뭔가에 대한 기대나 이런 것들이 그거야. 내가 오늘 높아져서. 그 얘기를 하는 네. 거야. 진짜 사랑이라는 건 진짜 내가 오늘 거기 보면서도 뭐냐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도 사랑의 다른 방법이거든. 근데 우리가 흔히 결혼할 때 사랑한다 그러면 정말 뭘 사랑한 건지 생각 안 해보고 막연하게 사랑한다고. 남녀 사이는 막연하게 사랑한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막연하게 사랑하니까 뭐뭐 한다라는 단서를 꼭 살잖아. 사랑하니까 어쨌다. 우리 사랑하지 않으면 안 그래. 근데 그 사랑의 진짜 뭔지 사랑의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보고 싶대. 나도 막연하게 사랑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 오늘 동지라는 의미의 방점을 찍었었는데 사실 그 여자가 그러잖아요. 이제 그 남편이 자꾸 속은
친구한테 계속 속으니까 걔는 네 친구가 아니고 맞아. 그 장면 맞아. 봤어요. 그 장면. 내가 네 동지라고 동지라고.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아 그래 사실 그게 맞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맞아. 어떤 애인이나 결혼 부부나 이런 것보다는 동지 같다는 느낌. 근데 부부가 부부간에 서로의 제일 말을 맞는 게 제일 안 들어. 경청하지 않는 거지. 가장 옆에 있는 서로 우군임에도 불구하고 우군을 가장 적대시하게 살아가면서 점점 더 사실 안 그래요? 너무나 잘 아니까. 기대를 많이 아니야 해서 사실 이게 우리의 착각이야. 우리가 부부를 살지만 정말 서로를 잘 알까? 아니에요. 알아주길 바라겠죠. 잘 알아주길 나는 내가 왜 바라겠지. 그러냐면 내가 청소년들하고 있으면서 부모들이 대부분 내 아이는 내가 제일 잘 알거든요. 근데 가장 모르거든. 그래서 그걸 내가 되게 산 게 아니, 난 나도 모르는데 남편까지 내가 어떻게 내가 내 알아? 남편을 정말 같이 오래 산다고 해서 많이 알까? 아니더라고. 그런데 많이 알 거라는 기대를 하기 때문에 아는 거다. 실망을 하는 게 많은 것 같아. 아는 거라는 보다는 익숙해지는 게 가장 힘들어. 익숙함이지 서로 정말 잘하는 동지인 거야 그래서. 그래서 일감은 동지. 같이 있다라는 막연함 같이 때문에 삶을 잘 알 거다라는 다 막연함. 근데 우리 오래 산 부부들이잖아. 당신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 모르는 게 더. 그리고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그니까 그거야. 착각인 거야. 정말 나는 우리가 계속 잘하는 관찰을 해서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그 사람은 진짜 그걸 안 좋아해. 내가 사람 요즘에 최근에 와서면서 내가 내 남편을 정말 잘 아는 걸까? 라는 의심을 했는데 오늘 이 연극이 그걸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 그거는 좀 복귀해 준 것 같아요. 왜냐면 어. 장르가 장르인지 맡겨. 그리고 그거는 되게 소재가 고마워. 소재인 근데 것 살다 보면은 나를 너무나 드러내면은 인정해주지 않는 거야. 남편이. 같이 사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근데 우리가 그거 서로 사랑을 안 한다는 얘기야. 상대를 통해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건 내가 그 사람을 나는 상담 들어갔어요. 나는 그래서 최근에 뭐냐면 지금 엑스타시 사랑이라는 거 그냥 모든 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그대로 그냥 내가 100% 주거나 있는 그대로 보거나지 거기에 딴지를 걷는 게 아니라는 난 사람 그런- 따위 그럼 없어. 그건 안 할 거야. 여기 옛날들 사람 따위 안 할 그렇기 거야. 때문에 나의 소속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물건이라 생각하는 난 다른 거할 개념 거야. 때문에 뭐 하고 싶은 것도 못하게 하잖아. 꿈이 뭔지 아냐 하면은 그 꿈을 그 저버리게 얘기 하고. 진짜. 옛날 과거를 우리 결혼할 때지만 내 꿈이 뭔지 알아. 근데 원하는데 다 해줄게. 근데 직접 그거를 남편한테 얘기를 해봤자 통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 대화가 없다는 얘기잖아. 근데 어떻게 서로를 잘 알겠어? 대화가 없는데. 오히려 모르는 거라니까. 저기 그 남자들은 그래서 왜 직장 동료가 서로 더 잘 알고 그래서 뭔 일 있었어요 그러면 그러잖아. 직장 동료한테 물어 이런 거인지 몰랐어요? 이런 거 드라마 소재로 맨날 나오잖아. 괜히 나오는 게 아니고. 그게 너무 가깝기 때문에 자제시키고 또 절제시키고 하지 말라. 뭐 이렇게 조언을 하기 때문에 말하고 싶지 않은 어떤 그것도 아니, 자제시켜서가 아니에요. 서로 경청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큰일 결정하지 나요. 않? 왜 그런지 이제 잘 그냥 고민해 보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결혼했잖아요. 그러면은 여자만 얘기해 우리 지금 여자들만 얘기하고 말씀해 주세요. 중간 아니, 안 나왔어요.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남자들 그냥 내 생각인데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이 사람을 그냥 그 뭐랄까 나의 그런 어떤 나의 소유된 존재인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이 의사를 존중해줄 마음이 있었어. 이 사람을 하는 대로 냅두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네가 뭘 하든 말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 거고 얘가 무슨 소리를 하면 들리지 않는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얘가 해줬으면 좋겠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그쪽으로 몰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한테 그러니까 서로 더 짜증이 나는 거야 이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도 여자도 마찬가지고 남자도 마찬가지고 자기 세계관에 빠져서 남자를 내 세계관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야. 맨날 싸우잖아. 그리고 남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서로가 안 맞는 거야. 서로의 그거를 인정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는 거야. 나중에 완전 나의 소유가 돼버리는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그래서 그런 결과가 빚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은 그거예요. 이게 아까 말한 부부가 그 직장 동료보다 더 서로 간에 그 이해폭이 적을 수 있다는 게 생각하는 게 부부는 되게 밀접한 아주 첨예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정보나 내가 갖고 있는 감정을 그대로 공유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거는 맞아. 네, 이 제3자 이해관계 없는 사람은 내 말을 객관적으로 듣거나 제3자적으로 들을 때 부담이 전혀 없어. 내가 얘기해도 그 얘기 자체가 둘 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데
내가 무슨 고민이 있거나 할 때 내 가족한테 얘기했을 때는 내가 뭐 힘든 일이 있어 그러면 이게 이해관계 있기 때문에 이 사람까지 전염이 되거나 영향을 미친다는 거지. 그래서 더 내가 힘든 일 있을 때 가까운 사람한테 얘기를 못 하게 되는 이건 거야. 너무 자상한 남자의 얘기인 것 같아. 대부분이 그렇게 그런 얘기를 것 해. 같아요. 근데 아니 그거는 있어요. 사람이 내가 정말 힘들 때는 가까운 사람한테보다 나를 잘 모르는 사람한테 떠드는 게 왜냐면 좀 그게 배운 휘발이 거예요. 되니까. 휘발이 근데 되게 그거는 많으니까. 내가 힘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내 얘기를 들어줬으면 아니라 그냥 그렇죠. 해소하는 그냥 한탄이야. 근데 그건 어차피 와이프한테 해도 그거는 필요가 없는 거고 어디서든 할 수 있는데 그거가 아니라 보통의 그러고 나니까 집에 가서 그렇다고 소소하게 서로가 얘기해. 그 옛날 그 앞부분에 지루하게 1시간을 지나간 건 소소한 일상의 얘기였는데 서로 되게 지지고 볶고하지만 대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어. 그거 정말 옛날 부부들이 훨씬 대화가 더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시시콜콜하게 싸우는 게 옛날보다는 없지만 대화도 그만큼 없거든 사실. 그런 것 같아. 그게 또 시사하는 바가 되게 커요. 그래서 내가 오늘 그 영화의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느꼈던 건 뭐냐면은 대화가 있다는 거였어. 아무리 그래도 너는 옛날 뭘 사람이 싫어하는데 훨씬 그리고 앉아봐. 너 뭐 할 건데 너는 왜 이러는 건데 이런 걸 물어봐 주더라고. 근데 지금 물어보지 않잖아. 싫으면 그냥 그냥 외면하지. 그냥 얘기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 대화가 있으니까 주로 보니까 여기서 자신들의 불만을 지금 방송으로 이용해갖고 막 아니야. 영국이 그랬어. 영국이 영국 내용이 그런 거야. 내가 뒤를 근데 안 봐서 할 말이 없네. 오히려 그러잖아. 딸이 엄마가 그러잖아. 너 걔하고 결혼하면 행복하냐 했더니 행복해. 그게 뭐냐면 서로한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행복한 거야. 집중. 근데 집중하지 우리가 과연 않으면 상대방에게 행복하지 않아. 얼마나 집중해 본 적이 있나를 생각해 볼 때 있잖아. 우리가 결혼하면서부터는 익숙해져감 때문에 집중해 본 적이 별로 없어. 그런 마음이 안 생겨. 해야 될 이유도 별로 못 느끼는 거고 사실 그게 솔직해지려. 나도 내 남편한테 내 아이한테 집중했던 거에 한 10분의 1만 집중해도 언니유 할 수도 있어. 언니 안 해준 거잖아. 나한테 언니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나는 그래. 난 언니한테 해주면 난 뒤집어질 사람. 난 안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우리가 아이 낳으면 아이한테 했는데 오히려 옛날 부분 나 어릴 적 기억에 이웃분들은 부부가 사이가 좋아야 된다 그러고 애들이 있어서 애들 교육하는데 힘들지만 부부가 돈독했거든. 오히려. 글쎄 그러니까 그 대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그 얘기는 들었던 것 오히려 같아. 부부는 더 돈독하고 더 그냥 힘든 걸 애들 나눴어. 스스로 키우게 냅두고 막 그런 육아나 막 애들 어디 뭐 보내고 막 그런 지금처럼의 어떤 교육 체계의 아이를 맞추면서 엄마가 막 기획력 있게 이 아이를 키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에 대한 기획은 안 해. 그러면서 그런데 보여주는 예전에는 이제 그 아이들은 그냥 아이들끼리 크게 내비두고 부부끼리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맞추면서 살지 않았나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길게 보는 기획을 부부가 많이 했어. 근데 사실 지금은 안 우리는 하지 지금은 않나? 부부가 멀리 보기 위한 기획을 머리 맞대고 하는 거를 너무 단편적으로 나는 얘기만 주변에서 듣고 별로 못 봤어. 나는 내가 만나는 이제 그럴 내가 수도 보편적으로 있어. 사람을 많이 만나는 편이니까 보면 부부간에 내 또래도 있고 내 밑에 지금 다음 세대 친구들도 보면 부부도 각자의 생활을 존중하다 보니까 부부가 머리를 맞대고 미래를 하는 게 우리 부모 세대 이렇게 하면 현장이 떠가지. 그럴 수도 있을 그런 것 같아. 것도 있는 거 같아. 네, 그래서 특히 우리 오늘 여자들이 드라마.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 더 적어지더라고. 그쵸. 그런 그래서 것도 어쨌든 있는 것 같아. 오늘 연극의 이제 뒷부분을 하면서 오늘 마무리를 지어야 할 시간이 이제 곧 다가오고. 사실 금방 간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무리에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서로 이제 늙어서 이제 야 우리는 늙어서도 잘 안 맞냐, 넌 나를 그렇게 모르냐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되게 잘 맞는 부분이 생기고 그 전보다는 오히려 이 부부가 굉장히 서로에 대해서 인지하고 서로를 되게 맞췄구나 이런 생각이 나는 들더라고요. 말은 힘이 그렇게 없어서 하는데. 그 말의 그 강도는 감사합니다. 말의 강도는 동일했어. 근데 그렇지. 행동에 그게 지향이 있기 어. 때문에 그렇게 보였던 거지.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싸우는 일이었어. 근데 한 번에 익숙해서 그게
만약 한쪽이 끊어지면 삶의 의미가 다 없어질 거야.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런 걸 보는 게 아직 내가 경험하지 못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안 지루하더라고 남의 뒷장면이. 그리고 그때 연기를 잘했어 애들이. 뒷부분은 사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서 끝까지 삶을 마감할 때까지 살아야 되는 게 꼭 아름답다는 거라기보다는 오랫동안 산 부부가 어느 한쪽의 삶을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었던 거. 그 중간에 뭐 재혼해서 그랬다고 한들 삶을 마감하는 순간에 누가 함께 있어서 저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가 행복이야. 그런 존재적 어. 인 걸로 넘어간 단계를 어, 마지막에 어. 그려주는 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인생을 그릴 때면 마지막 아니, 그런 생각 안 해요. 단계에서는 난 오늘 거기서 보면서도 만약에 내가 아픈 게 아니라 내 남편이 아파가지고 저기 휠체어 있으면 난 저렇게 할까? 못해. 난 물음표거든? 솔직히 그렇잖아. 그럼 내가 휠체어 앉으면 내 남편이 저렇게 할까? 그것도 물음표야. 난 원하지 않아요. 아니 그렇게 내가 해주는 거 원하고 몰랐어. 원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여기는 해줄 것 있을까? 같은데. 나는 나의 의미야. 내가 그렇다면 왜냐면 머리는 우리가 어떻게 죽일 것인가랑 똑같은 거야. 머리는 멀쩡한데 내가 60만 내가 제 맘대로 못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아무도 내 주변에 없다 그러면 산소당이거든. 그거 있잖아. 그죠? 내가 그렇다면 내 남편이 어떻게? 그건 둘째치고 내 남편이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하지? 그것도 물음표야 사실은.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근데 그거는 그때 가서 맞다들으면 그 결과가 나오고 행동도 나오고 하는데 지금 와서 그렇게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오, 이제는 나이들이 이제 하니까 막상의 하니까.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거지. 오늘 막 연극 들었을 때가 때문에 아니라. 생각을 하게 됐어. 그치. 그때 어떻게 내가 할 건지. 왜냐면 생각을 그런 하게 순간이 준비되면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내 부모일 수도 있고. 나는 보면서 나도 저 노년이 얼마 안 남았겠네? 뭐 이런 느낌? 열심히 운동해야 돼. 그런 느낌으로 보면서 이 우울감이 그냥 확 오더라고요. 열심히 그러면서 젊게 살아야지. 근데 거기서 또 영화 집으로 가는 길인가? 노부부의 어떤 이제 음.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마지막 장면들. 어. 근데 또 한편으로는 꼭 저렇게 과거를 돌이키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둘이 있을 때 그 노년이 행복한 건가?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오늘 저 방면이 아니라도 행복할 수 있는 뭔가 꼭 둘이 붙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이렇게 이야기의 동반자가 있어가지고 행복한 걸까? 아니면은 노년에도 행복을 찾아서 다른 방법으로 뭐 행복을 찾을 수 없을까? 뭐 이런 생각. 정말 알콩달콩 살아온 이런 사람들은 노년에 가서 그게 정말 에너지가 맺지. 아니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오늘 이 뮤지컬 드라마 당신만이에서 끝부분에는 그냥 이상적인 부부의 그 노년을 얘기했던 것 같아. 나는 왜냐면 우리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상상하는 이상은 아니야. 그건 이상이라기보다는 두 부부의 관계가 좋다 그러면 그렇게 가는 게 정말 좋은데 그렇게 안 가는 부부들이 아무리 많으니까. 오래 살았다고 한들 쳐다보는 것도 왼수가 될 수 있는데 그래,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팔짱을 끼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어. 어깨를 기대잖아, 노년에. 근데 그거는 사실 손 잡는 것도 싫어해. 나이 드신 분들은 손 왜 잡냐고 막 이렇게. 뭐 나이 싫어하더라고. 우리 이 집 부부가 어머 왜 이러니 닭살이 아니, 그러니까 싫어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그런 장면들을 넣었을 때 그냥 되게 아름다운 장면을 넣었다. 난 이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하고는 잘 안 맞는 안 거야. 맞게 그 앞에 하기 부분에 위해서. 앉은 분들한테는 아름다운 모습일 수도 있어. 그래서 나는 저는 이게 어떻게 봤냐면 그 연극을 본인들이 진짜 원해서 온 커플이거나 부부라면 그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우리는 아닌 그런 거예요. 조합이 아니었던 그치. 거야. 죄송합니다. 아니 원해서 우리 나이는 그게 잘 공감이 안 가는 세대지 왜 뭐라고 해야 되나 와서 우시는 분들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분은 그런 게 이상향이겠지. 그치, 근데 그런- 그렇지 안 돼서 그렇게 안 돼서 아니 나도 눈물을 흘렸지만은 왜 눈물을 흘렸을까 했을 때 인생의 그 공허함이라 할까? 너무 짧게 지나가 버리는 어떤 삶의 마지막들이 그렇게 짧다는 거. 우린 길어요. 그런 느낌?
맞아. 우리가 깁니다. 그게 연극으로 또 2시간 만에 그 인생을 표현한다는 것 자체도 그랬지만 이렇게 끝에 가니까 나도 인생이 별로 남지 않았구나 이런 느낌이 나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난 되게 난 아직도 멀었는데. 그래서 나는 좀 되게 이런 인생의 이런 걸 볼 때 예전하고는 시각이 내가 많이 달라졌다는 느낌을 좀 받으면서 이 영화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연극을 봤던 것 뉴스를 같아요. 뉴스를 봤는데 그 사람도 한국에 의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대략 35% 6%가 조론에 찬성을 하더라고요. 맞아. 특히 그게 급변하고 있어. 여자들이 더 조론에 대해서 찬성률이 높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조론한 게 베이비붐 이후 세대거든. 그 거쳐 있는 그 세대들은 지금 우리 영화 연극 속의 그 부부의 모습의 세대들이니까 벗어나고 싶고 나만의 삶을 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조론을 찬성하는 거야. 근데 그 다음 내용 중에 그러면은 남자 같은 경우는 누구랑 나중에 살고 싶은지 그런 것들 1위가 배우자. 그건 안 봐도 뻔한 얘기야. 근데 여자는 1위가 자식이더라고요. 자식. 아 그래요? 어. 우리만 애든지 달라질 텐데. 그렇지. 그래서 어쨌든 이게 참 세대가 많이 변했다. 오늘 이런 건 좀 보는 건 지향하고 좀 지향이요? 지양. 지향하고 좀 이렇게 좀 어려운 마임 같은 거. 그 간단하게 인생사를 보여주려도 간단하게 보시는 게 너무 길게 보여주는 거는 부분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 어, 부분 그거 압축만 했으면 이런 거 안 나와. 그쵸. 근데 나도 이게 몰입감이라는 게 압축을 안 하는 마임에서 봤던 그 인생을 2분 만에 우리가 그 감정에 완전 몰입이 되잖아요. 그런 예술의 세계랑은 좀 많이 다른 거지 드라마라는 게. 근데 드라마 앞부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이렇게 많이 끌어가지고 아니 뒷부분 막 나가면서 그 앞부분 아니야. 왜 이렇게 그러니까 길었어? 뒷부분을 되게 막 건너뛰고 이랬어요. 근데 앞부분에 그 뭔가 이혼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 그리고 부부가 이런 감정이라는 거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그 소재도 물론 그 제사라는 그거 때문에 잘못 선택했고. 아니 그 부분은 잘못 선택 안 해. 우리 그 앞에 앉은 사람들은 지금도 공감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한테는 그렇게 그치. 나는 근데 싫었어요. 어쨌든. 이 앞세대들 타겟이었다 그러면 난 제사를 지내본 적이 없거든. 나도 사실 없어. 아주 어렸을 때 빼고는. 난 어렸을 때 그래서- 제사라는 걸 안 지내본 사람이어가지고 그런 거 그래가지고 사실 좀 모르거든. 이해가 좀 저건 아닌데 막 이런 생각. 물론 저런 선생님 지금 제사 지내시죠? 지냈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지냈어요?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고는 안 지냈어요. 그럼 여기 엄마한테 다른 어떻게- 케이스네. 어. 그럼 그러니까 여기 결혼이 평범한 해방되고- 집이 없네. 해방- 보통 해방- 평범한 집이 없어. 제사가 없어. 우리는 큰 집이 미국 가기 전까지는 되게 잘 지냈고 큰 집이 미국 가서도 명절 때 되면 저희는 큰할아버지, 작은할아버지, 할아버지 댁에 명절 때마다 다 가서 차례에 다 참여했었거든요. 저는 그런 문화가 되게 익숙하긴 한데 이제 무슨 얘기하다가 사실 제사 차례 얘기하다가 그때 엄마가 너 그거 1년에 몇 번 한다고 그런 얘기 그 얘기 하실래 딱 엄마한테 말했어. 엄마는 지금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는데 나한테 왜 이런 얘기 하냐고. 엄마한테 그랬거든요. 엄마도 그럼 해보라고. 그랬더니 난 제사할 데가 없잖아. 그래서 마음이 없는 거지 할 데가 없는 거냐고. 그래서 나는 그런 말을 딱 되게 그 얘기 조심해. 했거든요. 나는 마음에 평생을 없는 걸 제사를 지내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 우리 친정 쪽에도 우리 아버지 월남에서 제사가 없었고 우리 시댁 쪽은 아예 제사를 안 지내고 하니까 난 제사를 쳐다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되게 조심스러워서 지금 결혼한 친구는 이제 제사를 지내는 특히 지방으로 가는 애들은 이제 분노 게이지가 이제 명절 때 되면 그런 걸 안 겪어보면은 되게 모르지. 조심스러운 건데 그거는 이게 간접 경험으로 안 되는 거라고요. 그치. 그래서 해봐야 그 아는 부분에 거야. 대해서는 그래서 내가 참 함구해요. 그러면 오늘 어. 어쨌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길었다, 지루했다는 거 빼고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앞부분만 하면 안 되겠네요. 자석만 좀 그래서 넓혀. 오늘 일단은 연극 여기서 이제 저희가 거의 토크 진행 마무리까지 그 뒤 인생까지 봤는데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다 보고 나신 다음에 그 소회를 얘기해 주시고 우리의 그 토크 소회를 얘기해 주시면 돼요. 네. 1급 비밀 이후 1급 비밀만큼 내가 악평할 게 별로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지 말아야지. 나도 좀 모든 것의 장점이나 좋은 점들을 찾아내야지 했는데
이거는 제가 성숙되지 못해서 그런지 실패했는데 끝에 뒷얘기 들으니까 더 아직도 안 보길 잘했다는 생각 들고 결국은 진부한 건 역시 아무리 꾸며도 진부할 뿐이다 라는 생각이 사실 조금 들어요. 예, 진부하지 않게 얼마든지 다양한 생각을 갖고 다양한 경험을 나타낼 수 있는데 내 끝도 진부했구나. 네. 네, 그리고 네, 굉장히 어렵게 준비를 해줬지만 네, 중간에 나오게 돼서 정말 미안하지만 네, 다음부터 제가 꼭 시나리오를 검색하고 연극을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좀 대학로 소극장에서 배우들이 표정 하나하나 연기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긴 했는데 예, 소재가 좀 저랑은 좀 안 맞았던. 10년 뒤에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배우들의 연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너무 좋았어요. 잘했어요. 예. 예. 저는 원래 아빠랑 연극을 많이 봤었어요. 근데 연극 보면서 불만을 얘기한 적이 없었거든요. 재밌다, 좀 괜찮았다 이러는데 여기를 오면 이게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니까 이 문제점, 그 연극의 문제점을 들으니까 되게 신기했어요. 이런 게 좀 이상했구나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연극을 보면서 잘못된 점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비판적을 기르고 있구나. 좋다는 게 나쁘다는 거야. 좋은 편이죠. 되게 나쁘게 들리는데? 아니야. 못된 걸 배우는 비판력을 키우는 거, 비평력을 키우는 거는 돈 주고 못 하는 거야. 진짜 그건 공부하려는 게 아니야. 경험이야. 사람의 이제 법이구나. 나중에 고마워할 거야. 나 진짜 사람의 뒤로 소속을 굉장히 큰 학교를 다니는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엄청. 초등학교보다 더 좋은 학교를 다니는 것 같고 감사드리고. 등록금 있어야 돼. 인생. 초등학교는 왜 뭐 안 그러냐. 오는 거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아까 그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게 요 시간 순서에 들어간 에피소드들이 약간 많이 봐왔던 것 중에 재밌는 요소들의 에피소드를 넣어서 그랬던 느낌이 많이 있어요. 아까 자폐 나오는 그 부분은 좀 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이 연극에서는 생뚱맞죠. 생뚱맞은데 제일 재밌는 부분인 거야. 제일 백미인 거죠. 그거마저도 없으면 진짜 지루하거나 이거는 뭐 진부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끌고 갈 수 있는데 그거는 진짜 연기력도 되게 연습도 상당히 많이 한 것 같고 그 부분은 그 남자 배우가 진짜 잘 하더라고요. 그 연기 자체를. 그리고 저도 그 장면이 거의 나머지를 다 압도하는 정도의 감정을 이렇게 느끼게 했던 부분이라 되게 인상적이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되게 이 연극 보고서 그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고 일단 뭐 나머지 다 잊어도 그거는 되게 기억이 많이 남는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노인 돼서 이제 돌아가시는 그 장면이 되게 길진 않았는데 그게 짧으면서 이펙트가 강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 앞쪽에 있던 분들이 다 그런 연배들의 그 세대들을 이해하는 분들이 와서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훌쩍훌쩍 거리시는 거야. 근데 저도 감정은 올라와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여기 아까도 말했던 요런 내용의 연극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라면 자기들이 칭찬을 오는 사람들이면 여기서 원하는 게 어떤 흐름이고 어떤 결말일지를 공감이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은 거기서 둘이 막 하고 현대판 그 부부의 그런 쿨한 관계로 정리되는 게 아니라 심파가 됐더라도 저런 아름답게 끝나주는 거를 이 사람들 마음에 품고 왔을 거라는 거지. 근데 그걸 잘 녹인 거라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흐뭇하더라고. 그게 뭐 전형적인 그 연극이나 드라마 요소적인 그 해피엔딩 끝나더라도 너무 좋은 거야. 이 사람들이 느껴지는 감정으로. 그리고 배우들이 이쪽을 보잖아요. 관객을 보면서 오늘 내가 연기했던 거나 자기가 했었던 거에 대해서 검증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표정들이 흐뭇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이 사람들 감정을 줬다는 느낌. 같이 무대에 있는 배우들과 관객들이 같이 호흡을 하면서 즐거움 느끼고 행복했다는 그거를 같이 내가 공감하니까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그런 거 보고 나면
저는 이제 애랑도 영화 많이 보는 편인데 그게 약간 괴리가 될 때가 있어. 배우들과 관객들 괴리가 돼갖고 분위기가 되게 엉성할 때가 있는데 오늘은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그 사람 배우들이 표정을 보니까 이 사람들 제가 못 보잖아요, 관객들을. 근데 배우들 표정을 보면서 관객들이 어떻게 느꼈는지를 배우들의 눈으로 제가 간접적으로 느껴지니까 좀 행복해졌더라고요. 느낌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부인이 돌아가실 때 우산으로 그 영정 사진을 이렇게 가리면서 흔들면서 이렇게 막 우는 거를 소리도 안 내면서 그냥 행동으로만 계속 보여줬거든요. 우산 계속 떨리면서 이렇게 그 영정을 가려요. 근데 저것도 참 아무 대사 없이 울음소리 없이 그냥 너무 이쁘고 깔끔하게 정리됐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도 되게 감동적으로 마지막 끝을 봤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여튼 오늘 되게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가졌던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원래 중간중간에 하고 싶었던 얘기를 몰아서 끝에 임팩트 있게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마지막 부분 노년하는 씬에서 이제 꽃을 봐라 이 꽃 좀 봐라 얘 피는 거 봐라 막 이러면서 나도 저 꽃처럼 과거로 다시 피어나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나무처럼 생생한 그런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렇게 사람은 왜 안 되냐 그런 얘기를 했었을 때 그게 저는 사실 이 드라마에서 가장 마음에 와 닿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시 그렇게 태어날 수 없잖아요. 사실 그런데 정신력으로 그렇게 살아날 수 있는 걸까? 이제 마지막에는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런 느낌으로 마무리했는데 정말로 그러니까 인생에 대한 어떤 잔잔한 질문들을 그것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노년의 인생이라든지 내 중년의 인생에 대한 어떤 잔잔한 물음들을 갖게 해줘서 그게 나는 이 드라마가 나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그거였다. 그리고 오늘 되게 잘 봤다 나는 그런 마무리를 좀 하고 싶고 되게 즐거웠습니다. 저는. 그냥 잘 차려진 한식, 중식도 아니고 양식도 아니고 한식을 그냥 이상적으로 먹는 한식을 그냥 간단하게 맞춰서 그냥 아침 먹었던 느낌인데, 근데 거기에서 보는 이렇게 오는 그 일상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아까도 방금 전에 시장이 얘기했지만 그 나무를 보면서도 이제 다시 이렇게 새로 피는데 그런 거, 그거 한 부분만 좀 이렇게 저는 저도 났던 부분이 그거 외에는 밥 한 그릇 먹은 것 듯한 느낌? 그래서 그거라도 있으니까. 뭐 그거. 아니, 오늘 토론을 하고 나서 생각을 해본 건데, 나도 우리 오늘 앞에 앉으셨던 분들의 연배가 되면 볼거리가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지금 순간하게 되는 거야. 나도 지금 그렇게 멀지 않은 세대의 얘기인데도 이렇게 좀 이질감 느껴가지고 하는데, 지금의 공연 문화들이 대부분 젊은 세대에 맞춰져 있다라는 생각을 지금 문득 하게 되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여태 살았는데, 그럼 내가 조금 더 나이 먹었을 땐 내가 즐길 수 있는 공연거리가 얼마나 될까라는 순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오늘 마지막은 그걸로 되새김질을 하게 되는 그런 생각 제대로 안 해봤다. 큰 느낌은 다르신 것 같아요. 나는 그 사위 자폐 그때 그게 왜 중간에 딸하고 연결이 됐을까 그 생각을 하다가 그 노년에 아버지가 그 리본 꽃을 달고 그 리본이죠? 리본 꽃? 머리띠. 머리띠를 딱 하고 선물이란 듯이 나타나서 이제 얘기하는 장면을 봤을 때, 우리도 인간이 노년이 되면은 저렇게 순수해지고, 저 딸의 그 사위처럼 정말 저렇게 순수감으로 가지 않을까. 그거 닮아 있었어, 그게. 그 어떤 한 면들이 닮았다는, 아니, 유치원 때문에 그런가? 좀 닮았다는 생각? 순수한 순수한 그 어떤 일면이 좀 닮아 있다는 생각? 마지막에 인생이 갈 때쯤에는 인간의 어떤 순수함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그 자폐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 그런 일면 부분이 있었고, 생로병사에서 인간의 삶이
결국에는 살아가면서 인간이 느끼는 뭐 어떤 그 외로움, 고독감, 슬픔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함축이 되지만 그래도 너무 인간의 인생이 평이하지 않나. 누구나 그렇게 가지만 그러면서 아 어떻게 의미 있게 살다 가면은 후회하지 않고 정말 잘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되짚어 보게 되는 이런 상황. 네, 오늘 연극 인생을 되짚어보는 당신만이었습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가보기 잘한 것 같아. JTN